안쪽에 뼈가 없어지든 탈까지 포함해서 이게 없어지든 입술이 없어지든 병에 따라서 뭐 안구도 없어지고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술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들의 제일 장점은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근데 댓글 중에 안면용과 수술을 했는데 재건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재건술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봤던 분야예요. 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굴뼈의 어떤 결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외형적으로 좀 복원하고 기능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수식을 통칭을 하는데, 얼굴뼈의 결손부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재료들이 쓰이죠. 내 몸의 일부를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외부 물질을 갖다 쓰기도 하고, 양악수술 혹은 안면 윤곽수술, 얼굴뼈 수술 입장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별대서에 뭔가 어떤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수술하면 되겠지만, 과하게 뼈가 이제 제거가 됐을 때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리컨스트럭션,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역시 하악, 아래턱에서 특히 사각턱 부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원했던 사각턱의 라인이 있는데 과도하게 절제돼서 많이 비어 보이고 뭐가 없어 보이고 라인들이 불만족이다 하는 경우에 아래턱 수술에 재건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사각턱뿐만 아니라 볼륨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좀 갸름해지고 뾰족해졌다, 그런 경우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라인을 위해서 없앴던 뼈 부분들을 다시 좀 재건하는 그런 재건술이 시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래턱 말고 위턱으로 가게 되면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건의 분야가 광대죠. 광대 수술을 했는데 과절제 됐다, 이제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절제 했던 경우보다는 광대가 이제 우리 분류압이라 그러죠. 광대 수술을 했는데 뼈가 잘 안 붙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벌어진 부분을 이제 좀 메꿔주는 그런 류의 재건술들도 꽤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얼굴뼈 재건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크게는 내 몸의 어떤 일부를 재건의 어떤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주 예전에는 레진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재료들, 틀니 만들 때 쓰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뼈 형태대로 이제 굳히고 깎고 해서 그걸 붙이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형태 유지는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염증도 좀 잘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들, 그 다음에 고어텍스라고 하는 재료들, 매드포어라고 하는 재료들, 약간 물성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우리 얼굴뼈의 재건에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은 깎아서 그 형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제 그 허가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사각턱 이런 부위는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위 잘 쓰이는 재료들은 금속 성분, 그 중에서 역시 그 티타늄, 양악 수술할 때 쓰이는 금속 핀,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요새는 허가도 받고 그 제품들이 잘 나오거든요. 티타늄 같은 금속 재질이 아닌 세라믹 재료들도 쓸 수가 있어요.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료들은 뼈랑 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도 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 고려될 사항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최근엔 이런 세라믹 재료들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또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PEEK, PEKK 이렇게 불리는 재료들도 있고요. 그런 물질들도 여러 가지 재건에 사용이 됩니다. 내 몸의 뼈를 이용하는데 최대한 볼륨감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리 혈관화 조직 피판이라고 해서 뼈를 그냥 내 몸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이 뼈가 이제 영양 공급이 되는 그 혈관들이 있는데 세트 메뉴처럼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뼈와 함께 이 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혈관들, 이런 것들을 함께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재건을 할 때 뼈만 붙이는 게 아니라 뼈는 뼈대로 붙이고 혈관은 내 몸에 있는 혈관끼리 붙여주게 되면, 그냥 뼈만 떼서 붙였을 때는 많이 흡수가 일어나서 형태가 높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흡수가 덜 일어나서 그 형태 유지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조직을 뗄 때부터 뼈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 혈관들, 해부 구조들을 잘 알아야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엉치뼈, 다리뼈도 큰 뼈가 있고 얇은 가시뼈가 있는데, 손목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 다양한 뼈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뼈만 채취하는 것도 뭔가 이제 커 보이는데 뼈 플러스 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혈관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채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급
수술이거든요. 채취하는 것도 어려운 수술인데 채취한 혈관들 이런 것들을 넣고 자는 부분에 다시 또 혈관이랑 이어줘야 되는, 그러려면 그 혈관들도 찾아야 되고 그 혈관들을 다 피부를 절개해서 보고 꿰매주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악수술, 윤곽수술 같은 얼굴뼈 수술 후에 재건에 사용되기에는 굉장히 좀 큰 수술이고 그 추가적인 절개들, 흉터들 이런 것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쉽게 계획 세우기는 어려운 수술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수술들은 종양이라든지 어떤 뭐 외상이나 어떤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얼굴뼈가 큰 결손이 있을 때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큰 의미의 재건을 해주는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윤곽수술, 양악수술 후에 미용적인 그런 목적에 쓰기에는 복잡하고 많이 큰 수술인 거죠.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일부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하시게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뼈가 아닌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얼굴뼈 재건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가지고 그 모양대로 이제 넣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마무리하는, 내 몸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얼굴뼈를 재건하는 기본적인 수식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3D 디지털 기술들 또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이제 흔하게 재건술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3D 프린팅, 3D 밀링 이런 기술들을 통하게 되면은 기계가 정교하게 그 형태를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럼 그것들을 저희가 환자분 재건에 사용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죠. 다 만들어져서 오고 형태도 우리가 뭔가 깎고 이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 3D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것들의 제일 장점은 환자분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그 환자 맞춤형 재료들을 디지털로 해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외형을 복원시키는데 가장 장점이 있다는 거죠. 3D 기술을 이용한 그런 재건 기술들, 재건 재료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자가 조직부터 어떤 인공 재료들, 금속 이런 것 이르기까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들 간단히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을 받고 나서 과도한 어떤 뼈에 절제된 부분들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료와 기술들을 통해서 불가능하거나 이러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재료들이 지금은 잘 되어 있거든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재건 수술을 하는 그런 병원들을 이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방식들, 재료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혹은 병원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재료들, 수식들을 통해서 적절한 재건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양악수술, 윤곽수술 후에 과도하게 없어져 있는 뼈 경조직에 대한 재건을 위한 재건술에 대해서 재료, 간단한 술식, 최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은 이런 양악수술, 윤곽수술 후에 어떤 재건이라고 하는 이제 일부 분야만 얘기를 했는데, 얼굴 종양 이런 게 생기면 결손부가 굉장히 크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심미적인 이런 레벨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턱에 어떤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떼게 되면은 안쪽에 뼈가 없어지든 탈까지 포함해서 이게 없어지든 입술이 없어지든 경우에 따라서 뭐 안구도 없어지고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공부도 했었던 기억들이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재건술이라고 하는 분야 굉장히 매력적이고 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양악수술, 윤곽수술 후에 재건을 하시게 되는 분들 역시 또한 어떤 종양이나 어떤 사고, 외상 이런 것들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이 된다면은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간다, 사실 그럴 수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